안녕하십니까. 상관상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파묘상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십신 중에서도 이 상관, 어느 십신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겠으나 이 상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관은 일간의 길을 설계하는 역할로서 그것은 일간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과도한 경우, 그러니까 식상의 설계가 과도한 경우 상관의 역할을 좀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극제해야 하는 경우를 상관상진이라고 합니다. 상관의 역할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제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경우를 상관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파묘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상관상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파묘상관이라는 의미는 상관의 역할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즉 사주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흉한 경우입니다. 뭔가 흉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관상진이라는 의미는 상관 역할이 너무 지나칠 때 이 역할을 제어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길하게 되는 부귀와 발복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파묘상관이라는 의미와 상관상진한 의미는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인성운을 만났을 때 흉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상관상진한 의미는 인성운을 만났을 때 오히려 발복, 즉 길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파묘상관이 되는 것이고, 상관상진이라는 말은 사주원국에서 상관이 흉신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상진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간은 쇠약한데 일간의 길을 설계하는 식상이 과도한 경우, 일간의 설계를 과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일간이 신약해질 때, 이때 인성을 용해서, 인성은 일간을 생하고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식상을 극제해 줌으로 인해서 일간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일간이 식상의 설기를 감당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식상의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때 부든 귀든 그것은 사주 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사주 주인공이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귀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는 각각 사주 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분류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관상진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은 약한데 식상의 설기가 과도함으로 인해서 일간이 더욱더 쇠약해지는 경우인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더해져서 이 식상이 관성까지 극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간으로서는 식상의 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식상이 견관, 즉 관성까지 극제함으로 인해서 이 경우라 그러면은 위화백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흉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인성을 용신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때 인성은 약한 관성을 인화해서 일간에게 이 길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관성과 인성이 일간이 하나가 되고, 또한 이 인성은 관성의 기세까지 몰아와서 식상을 극제해 줌으로 인해서 이 식상을 극제함으로 해서 관성도 보호하고 일간도 생조해 주게 되니 이 경우가 앞의 경우에 비해서는 이렇게만 된다면 사주 원국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크게 부하 또는 귀함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인성을 만나지 못하고 식상운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는 재성운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일간을 생조하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식재간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이 가장 공경에 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때 행운에서 인성을 만나느냐 또는 식상과 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주 주인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상관과 가상관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묘상관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상관이라는 의미는 일간이 왕성하고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인데, 마찬가지
인성운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 똑같이 상관을 쓰고 있는데, 인성운을 만났을 때 한쪽에서는 기람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흉함이 나타난다. 이것으로도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리종종이나 연애자평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한번 사주 명조를 한번 참고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화의 왕지입니다. 하왕지에서 일간으로서는 이 식상의 극제를, 이 설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지 일간은 연지, 급제, 묘목에 근을 두고 있으나 이 식상의 설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주의 무진, 즉 편제까지도 투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간으로서는 식상의 설기와 재성의 설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인성운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수운을 만나야 되는데, 다행히도 진토에는 수가 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토는 신자진 수국의 고지로서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화를 견제하면서 목도 생해주고 토까지 윤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화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는 조후영신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수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크게 발복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간으로서는 덕지, 자기 밑에 오화를 두고 특히 천간에 인성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도 신왕하지 않겠냐 보지만, 신은 금의 록지입니다. 금이 왕성한 계절이고 임수까지 소장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경금까지 투출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일간은 신왕하다기보다는 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식상은, 즉 상관이 과도하고 일간은 약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식상은 일간의 기세도 극제하고 설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성까지도 극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간을 설계하고 관성까지 극제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처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일주는 오화를 용신으로 써서 신금을 극제하면서 목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오미 남방 화국에 이르렀을 때는 이 금을 극제하면서 일간을 보조하게 되니 일간으로서는 이 시기에 식상을 감당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뭔가 귀함이 나타났든지 부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이 이미 이렇게 메말라 있는 모습인데다가 극제까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귀함보다는 부함을 누려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쁨보다는 부기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분지, 균지, 부기를 동시에 누리는지, 때에 따라서는 부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각각 어떻게 나타난지는 이 사주 원국의 상황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월은 병화의 고지로서 자신의 근이 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 모습으로 보면은 일간으로서는 상관이 왕성해서 일간을 왕성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보면은 이 상관은 일간을 설계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일지에 있는 자수마저도 극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토입니다. 조토인데 조토는 먼저 자윤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수를 극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일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인목, 즉 인성에 의존해서 인성이 왕성한 토를 소토함과 동시에 수를 인화할 수 있는 인출하게 됨에 따라서 이 시기에 발복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부함이 먼저고 차츰 다음에 귀함을 누려가는 그런 명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명조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은 남방 사오미 화국의 역입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이 미토에 자기의 근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간으로 식신과 상관이 중복으로 이렇게 투출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일간으로서는 지지 네 곳에다가 다 장생과 록지와 고지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간을 신앙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신앙하다는 의미보다는 화토가 이미 조열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 신강이란 의미보다는 오히려 화토가 같이 뒤엉켜서 조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을면이 토가 있기 때문에 화의 기세가 토에 전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임목을 용신으로 해서 토를 소토하고 일주를 보좌하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간이 결과적으로 화를 생조한다 하더라도 이 화토가 조열하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목마저도 분멸되는 상황입니다. 목이 타버리고 화도 토도 다 갈라 터지는 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앞에 세 가지 사례에 비해서 또한 부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 누려야 할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부와 기를 누리게 되는지, 부를 누리게 되는지, 귀를 누리게 되는지에 있어서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르상관과 상관상지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 쓰임새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상관상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